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 27년 동안 영업을 해오면서 영업 성과를 높일 수 있었던 방법들 10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보험 영업 비밀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소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소형은 저의 첫사랑은 아니고요. 소는 소비자, 영은 영업자용 강의다. 라는 이제 구분을 짓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 영상은 영업자용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제목은 저 몇 살처럼 보여요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몇 살처럼 보여요? 저 몇 살처럼 보이나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일단 음악 하나를 좀 틀어야 되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클럽에 가보셨나요? 네. 네. 저는 사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올해 파타야에 놀러 갔다가 클럽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지금 뭐 제 나이에 제 외모에 한국에서는 국내선 클럽을 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튼 클럽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뭐 남자 여자 이제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뭐 부비부비도 하고, 부킹 같은 것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 나이트 부킹과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뭐 몇 명이서 오셨어요? 또는 어디서 오셨어요? 또는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제가 어떤 여성분이 마음에 들어서 나이가 몇 살인지 여쭤봤더니 그 여성분의 마음은 오늘 부킹과 조또 나가리다 라고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여성분이 뭐 예를 들어서 25살 밖에 안 되는데 뭐 35살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 너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너랑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라면 저한테 호감이 있다라면 반대로 저 몇 살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자, 대화라는 것은 바로 상대방과 저와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크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객분들은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일말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부담감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대감이 클까요? 부담감이 클까요? 보통 어떤 영업자와의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험 설계사를 만난다? 그럼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구매자 입장이고 저는 판매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더욱 그런 것이 일반적인 재화와 보험이라는 무형의 상품 충분히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기대감을 높이고 부담감을 낮춰야 되는데 결과적으로요.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부담을 키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객과의 첫 만남에서. 고객과의 첫 만남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첫 만남은 컨설팅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담을 자꾸 키운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분들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 부분을 보완을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객과 우리의 만남은요,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what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왜 만나는지라고 하면 why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 고객과 제가 왜 만나냐고요? 뭐 보험 리모델링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안보험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재무설계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변액보험 관리 때문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객을 만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만나면 바로 워킹을 시작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영업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고객 고객이 우리한테 갖고 있는 부담감을 가장 증폭시키는 방법이고요. 이는 이러한
고객이 갖고 있는 부담이란 장벽을 더 높이고 더 단단하게 해서 결국은 시작부터 굉장히 불편하게 컨설팅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고객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제가 조금 과도하게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일말의 기대는 있지만 나한테 자꾸 가입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거 양아치 설계사 만나는 거 아닌가? 양아치들 많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나 사기당하면 어떡해? 나 돈 없는데 나 귀 얇은데 오늘은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고기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까지 이제 이렇게 합쳐져서 대부분의 생각들이 다 우리에 대한 부담이다라는 거죠. 그럼 근데 반대로 우리 컨설턴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고객이 갖고 있는 이런 부담감보다는 모든 게 나에 대한 기대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컨설팅에 대한 기대. 이 사람 만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대.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객이 갖고 있던 이런 머릿속의 구조가 한순간에 기대로 확 바뀔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너무 잘생겼다 이쁘다 그러면 한순간에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재화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란 재화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유형의 재화, 뭐 드레스, 뭐 정장, 뭐 반지, 차 이러한 재화들은요 한순간에 상품을 보고 정말 마음에 들면서 이러한 구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급속도로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란 상품은 철저하게 상품의 정보 같은 것들보다는요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되는 그러한 신뢰를 갖고 판매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뇌구조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의 어떤 부담감들을 우리가 낮추려면요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머릿속을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고객이 갖고 있는 부담감이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확 내보내야 됩니다. 잠깐 밀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이 갖고 있는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거죠. 이 사람 되게 신뢰감 든다. 너무 젠틀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나 조정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이 상품 선택해야 될 것 같아. 나한텐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채우면서 결국은 컨설팅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물론 저녁에 고기를 먹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 고객의 기대감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내 머리를 일단 하얗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페르마의 정리에 대해서 증명하실 수 있나요? 설명하실 수 있나요? 뭐 이 수학에서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350년 동안 증명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난제였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페르마의 정리를 물어보냐고요? 그럼 조금 더 우리랑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도대체 어떻게 왔는지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어떻게 왔나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가 다 들어봤고 아는데. 자,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은 질문을 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주제이고 영업 비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어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증권에서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인이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접점을 잡고 이 접점을 토대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우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고객이 나를 다시 만나야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컨설팅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얘기해야 될까요? 라는 그 부분에서 이거는 오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고객님 이거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법정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편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불편한 것들을 얘기할 때 이거를 자연스럽게 또는 긍정적으로 조금은 덜 부담스럽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름답게 얘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제가 어제 강의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들 할 때 좀 더 이게 많이 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은 전달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고객님, 제가 만나는 고객분이 100명이면요, 95명 이상은 다 이렇게 돼 있으십니다. 저도요, 예전에, 제가 보험 설계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들 보니까 다 저도 법정 상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보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을 초래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앞 얘기만으로도 충분히 고객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다 이렇게 돼 있어. 너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니고 근데 이건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어라고 완화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토리텔링으로 이어가고 신뢰감을 얻고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것이 가장 영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좋은 기사들을 갖고 특히 기사 같은 것들은 고객한테 저에 대한 신뢰보다는 일단 기사에 대한 신뢰가 처음 만남에서는 굉장히 높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 외도로 나온 혼외자 남편의 법적 친자로 봐야 하나 이 기사만 제목 헤드라인만 봐도 굉장히 고객의 어떤 그 흥미를 또는 관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예, 법정 상속인을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앞서 얘기한 거에 이 하나를 더 첨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 기사 하나를요 딱 하나만 바꾸면요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 여기다가 예, 물음표 하나만 던져주면 됩니다. 물음표 하나 간단합니다. 고객님, 아내가 외도해서 낳은 자식이 남편의 법적 친자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객님은요? 그럼 어떤 게 그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핵심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질문이고요. 뉴턴의 만릴력 법칙도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처음에 왜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지더라는 의문을 이 법칙을 만들어낸 겁니다. 모든 그 어떤 위대한 과학 발명 이런 것들은요 다 의문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또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질문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내고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는 대화를 하고 싶다. 토킹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연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카카오톡 딱 그냥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냥 주고받는 대화가 그냥 풍성풍성하죠. 우리는 이런 대화를 해야지만 좋은 컨설팅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갖고 있는 마음을 같이 얻습니다. 예. 증권에 있는 내용은 팩트라고 말씀드렸고 고객의 마음은 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팩트와 진실을 둘 다 받아야지만 제대로 된 컨설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연설과 대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등한 조건에서 시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화라는 거는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듣고 말하기를 다 하면서 예, 조건이 동등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고객을 만나면 이 조건이 동등합니까?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은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이 장벽이 있다라는 건요, 동등한 조건 하에 우리의 대화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깨야 되는 겁니다. 이 장벽을 깨는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통해서 머리를 하얗게 만드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 잠깐 내 뇌에 있는 것들을 밀어냅니다. 네, 아주 단순한 거죠. 일단 뇌에 갖고 있었던 부담감들을 밀어내고 이 틈을 타서 대화를 시작을 하고요. 이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서서히 나라는 사람을 이 고객한테 밀어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고 결국은 이 사람 증권 분석을 기다리게 하는 거고 이분이 제안하는 어떤 컨설팅을 기다리게 만들면 우리의 컨설팅 결과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수기를 팔다가요, 믹서기 파는 회사로 스카우트 됐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제가 드릴 거고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는 이런 믹서기를 팔았습니다. 누르면 돌아가고 떼면 쓰는 믹서기. 일자 칼날 있고 십자 칼날 있고, 일자는 마른 걸 가는 거고 십자는 젖은 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콩을 넣고 갈잖아요. 그럼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시끄럽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보통 믹서기는 어떤 원리로 갈리냐면요, 이 작은 공간에 빠른 회전력을 통해서 파괴력으로 가는 겁니다. 칼날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칼날이 도움은 되지만. 그래서 믹서기를 가장 고장을 쉽게 내게 하는 원인이 뭐냐면요, 가득 넣고 돌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칼날이 돌아가야 되는데 칼날을 잡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 이거는 이제 못할 과부하 걸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런 믹서기를 팔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믹서기를 잘 팔까요? 일단 내 믹서기를 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콩을 넣고요, 탁 누르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뭐 그 단단한 콩이 그냥 굉장히 이유식을 할 정도로 잘 갈리거든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믹서기를 쳐다봐요, 지나가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님이 딱 쳐다본 고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머님, 믹서기 한번 보고 가세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간편하고 잘 나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영업 방식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과도하게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고수 입장에서는요, 하수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10명 중에 몇 명이 보러 올까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자기만의 주장인 거죠. 보러 좀 와라. 에고라는 걸 수도 있고요. 대화를 하려면 생뚱맞게 해야 되는 건데 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집에 냉장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뭐 웃으시면서 그냥 집에 냉장고 있지 그러고, 정말 센스 있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잠실 롯데 근무할 때 거기 잘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이고 뭐 명품 가방 들고 명품 옷 입으시고 오늘 갓난해서 냉장고가 없네 총각 뭐 이러고, 어떤 할머님 중에 한 분은 어떤 분 있었냐면 내가 냉장고도 없어 보이냐고 화내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뭘까요? 예. 내가 장사하려고 보이는 것 같으세요? 예.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믹서기를 팔려고 서 있는 사람인데 고객한테 자 믹서기 팔 거예요 라고는 내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네.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죠. 비즈니스를 하긴 하는데 돌아가는 거죠. 고객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님이 집에 냉장고 있으신데 라고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라이가 되는 겁니다. 생뚱맞게 질문을 하되 끝나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다시 얘기하죠. 집에 믹서기 있으신데 왜 또 보세요? 이러는 거죠. 거의 99% 믹서기가 있는데 또 보십니다. 근데 제가 고객의 마음을 이제부터 헤아리는 거죠. 집에 있는 믹서기 잘 안 쓰시잖아요. 명절 때 한 번 내려왔다 올라가면 그 뒤로 다음 명절 때까지 안 내려오는 게 우리 어머님의 믹서기. 덩치 커서 안 쓰시죠. 한 번 갈면 집안 떠나가려고 시끄럽죠. 거기에다가 세척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거 하다가 그냥 집어던지는 어머님도 계시고, 그러면서 고객님이 이제 서서히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고객분들한테 토마토 껍질째 갈아드리고요. 궁합도 얘기합니다. 땅 속에 나는 마 같은 건 우유랑 갈아 먹고, 땅 위에 나는 케일 같은 것들은 요구르트랑 갈아 먹고,
그러면서 얼음과 우유를 넣어서 슬러시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물 없이 호박으로 반죽까지 가는 것까지 딱 보여드리면 어제 말씀드렸죠? 행동 인계점을 팍 돌파해 버립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다 끊어야 되죠. 자, 하수든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믹서기 하나 드릴까요? 괜찮으시죠? 하나 이번에 장만해 가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수죠.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머님은 샀습니다. 먹었으니까 사셔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니 깨끗한 거 좋아하시면 하얀색, 때타는 거 싫어하시면 파란색 어느 걸로 드릴까요? 네, 어머님은 샀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니면 어머니 이거 저기 카드로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뭘로 결제해 드릴까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오다를 제가 내려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크로징인데 뭐 이렇게 저는 영업을 했고요. 예, 뭐좀 사기꾼 같다고요. 충분히 충동 구매가 가능한 가격이었습니다. 아무튼 68,000원이었고요. 한 대 팔면 9,860원 저한테 수당이 떨어졌던 상품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계기로 그 당시에 LG 홈쇼핑에 게스트로 출연했고 그걸 또 계기로 호스트가 될 수도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 롯데백화점에서 제가 근무할 때 RP 대회가 있었었고요. 제가 롯데백화점 RP 대회에서 제가 대상을 이렇게 RP를 쳐서 수상을 했었습니다. 뭐 제가 좀 제 자랑을 하는데, 무튼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예, 믹서기 팔 거야. 나 보험 팔 거야. 예, 벽을 쌓는 일이고요. 예, 방탄벽을 쌓는 일입니다.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대화를 시작하시고요. 대화를 통해서 서서히 우리를 고객한테 어떻게 보면 신뢰를 스며들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학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요. 예, 그 백화점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도가 나서 저는 이제 그 대한생명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그 빼먹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저는 정수기를 팔고 있었는데 옆에 그 믹서기를 파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이 형님은 믹서기를 수년 동안 팔았고요. 저는 믹서기 몇 개월도 안 팔았어요. 그런데 3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그 형님보다 제가 믹서기를 더 많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카우트가 된 건데 저는 믹서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거는 그 형님보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접점, 어프로칭이 달랐기 때문에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었었고요. 몇 개월만 지나면 충분히 그러한 정보들은 습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이란 것은 정말 정보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도 나름 열심히 공부했지만 앞으로 100년, 1000년 공부해도 부족할 정도로 보험은 공부할 게 많은데 하지만 뭐 다음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보험의 정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핵심 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뭐 무튼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런 정보보다 뭐냐면 어프로칭이고 고객과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특히 보험 상품은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카우트가 돼서 그다음 믹서기를 팔기 시작을 했고요. 뭐 대전점 오픈했을 때 롯데 오픈했을 때 제가 오픈 멤버였습니다. 제가 그날 하루에 60대 팔았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앞니까지 빠지면서 믹서기를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어서 대한생명에 들어갔고요. 대한생명에서 저는 개척 영업을 했습니다. 교직원, 학교, 초중고등학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그 29개 초등학교를 제가 돌아다녔고요. 초중고등학교를요. 거기에서 이제 영업을 했는데 전 영업 첫날부터 계약을 3건 따냈습니다. 그리고 9일 영업하고 23건의 계약을 첫 달에 만들었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제가 그 해에 2004년도 제가 4월 9일날 위촉을 했는데 그 해에 제가 연도대상에서 신인에서 전국에서 제가 3등을 했습니다. 1등, 2등보다 제가 더 잘했다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는 게 1등, 2등은 1월부터 했고요. 저는 4월부터 업적으로. 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지금 보험업계 없습니다. 제가 또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인데 제가 재수없게 제 자랑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업은 정말로 보험 영업은 정말 사람을 파는 일입니다. 판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느냐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조금만 알아내면은 굉장히 영업 성과를 전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 정말 수학 물리학 굉장히 좋아하고요. 정말 좋아했던 물리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진짜 뛰어난데 이분은
수업을 하면 애들이 다 자요. 네. 자, 정보보다 전달력이 중요하다라고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전달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작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리학 교수님이 수업 시작을 재밌게 했다. 그럼 아이들이 자지 않았겠죠, 좀 더. 물론 이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시작이 없으면요, 전달력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프로칭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어프로칭은 질문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만남이고, 첫 만남에서 소비자분들 우리한테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 부담감을 우리가 기대로 바꾸려면 첫 번째, 한 번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머리를 하얗게 만들고, 이 하얗게 만든 데 기대감을 불어넣으면 되는데, 하얗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생뚱맞은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생뚱맞은 질문이 생뚱맞은 데서 끝나면 또라이가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 일로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RP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러한 RP를 만들기 위해서 뭐 많게는 막 2달 연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고 했었습니다. 예, 뭐 제가 강의 때 안내해드렸던 태아보험 받은 고객한테 그 학자금 준비를 위해서 제가 그 대출 증서를 만들었던 방법들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제가 개척영업에서 첫날부터 계약세 건을 받았다라는 얘기하면 구라치지 마라, 뭐 새끼 거짓말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 방법 비법들도 제가 나중에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뭐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라면 많이 이렇게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예, 구독도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